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그 데이터 타입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쓰는 컨테이너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데이터 하나, 두 개씩 작업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작업할 때는 컨테이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리스트, 딕셔너리, 셋, 투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 하나하나 쓰는 방법과 그 특징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라고, 즉 목록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있죠. 이 리스트는요, 그 파이썬에서의 배열입니다. 그리고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서로 다른 유형의 요소, 그러니까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또는 리스트가 또 들어와도 되고 여러 것이 섞여져서 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편리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근데 그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문법을 살펴볼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변수 이름 다음에 이퀄 다음에 리스트는 이렇게 대괄호로 합니다. 대괄호 열고 닫으면 그게 리스트라는 뜻이고요.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로 만들 거면 3, 1,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3, 2, 1이라는 예를 들어서 프린트 XS 뿐만 아니라 그 타입 XS를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다시피 312라는 값이 출력되고 있고요. 얘는 리스트라는 타입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한다면은 모두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그 위치에 있는 것, 그걸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XS 대괄호 큰 괄호 안에다가 인덱스로 0 해주면 첫 번째 거, 0부터 시작해서 0, 1,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XS1 하면은 그 다음 게 나오고요. XS2 하면은 그 다음 게, 즉 3과 1과 2가 나란히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인덱싱 하는 방법 중에서 또 때때로 이런 것이 또 유용하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값이 허용돼요. XS-1. 자, 이게 뭘까요? 마지막에 있는 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얘가 0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래핑 어라운드 돼서 이렇게 접혀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꾸로 2,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겠죠? 누가 마이너스 1이겠어요? 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일 겁니다. 한번 마이너스 2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1이죠.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마지막 것부터 카운트하기 쉬우면은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또 하나, 같은 타입, 데이터 타입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XS에 우리가 2가 사실은 2라는 숫자였었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새로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5라고 넣어주고 그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죠. 프린트 XS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3일 후 2가 없어지고 후가 나왔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의 값을 계속 덧붙여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문법이 허용됩니다. 메소드가, 그러니까 리스트도 일종의 객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에 지원되는 메소드 중에 appen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append. append는 뜻 그대로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var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서 출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프린트 XS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 다음에 바가 덧붙여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런 문법, 팝이라는 메소드가 지원되는데, 왜냐면은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것들 하나씩 끄집어낼 때 마지막 것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pop라는 이러한 문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변수에 또 받고 싶어요. 그렇죠? x equal 한 다음에 xs pop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값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죠? 한번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프린트를 할 때 x가 뭐가 나왔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면 남은 xs는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xs pop이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이 어레이가 xs인데 마지막 게 반환됩니다. 그게 바로 바죠. 그래서 x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럼 원래 xs는 어떻게 되냐? 얘를 팝으로 꺼내고 나면은 그냥 지워버려요.
그래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 그런 식으로 한 개씩 그 어레이 그 리스트에 있는 목록에 있는 값을 끄집어내서 활용할 때 이러한 문법으로 우리가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문법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append하고 그 pop이라는 거를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만들 건데 이름을 list L이라고 한번 만들까요? list L 그리고 equal 1, 2, 3 2, 3 그 다음에 프린트 한번 해보고요. list L 프린트 한번 해보고요. 1, 2, 3이 나오네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list L.append 오브젝트가 됐으니까 이제 거기에 지원하는 메소드를 다 쓸 수 있고요. 4라는 숫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들어갔는지 list L을 한번 또 실행시켜보고 잘 들어갔네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또 문자도 또 한번 넣어볼까요? list L에 append 문자 A를 한번 넣어보고요. 역시 출력을 한번 하는 게 좋겠죠? 자, 문자도 잘 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을 그러니까 리스트 문자열 그러니까 리스트 목록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을 할 때 일정 부분만을 출력할 때는 리스트 이름에 소위 인덱스를 쓸 때 우리가 숫자를 주면은 그 숫자의 위치에 있는 인덱스에 있는 것만 주는 거고요. 이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양을 끄집어낼 때는 콜론 2 하면은 콜론은 처음부터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죄송합니다. 없으면은 숫자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2번 인덱스 앞에 2번 인덱스가 바로 0, 1, 2니까 그 앞이면 1 인덱스니까 두 개만 줄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1과 2란 두 개만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DL이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이거는 커맨드예요. 파이썬에서 지원되는 DL 커맨드를 쓰면 list 밑줄 L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인덱스를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지워 볼게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하면 좋겠죠. list L. 자, 1, 2, 3, 4 A였는데 1이 없어져. 2가 없어졌죠. 2가. 왜냐하면은 1번 인덱스면은 바로 요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뭐 아까 했던 pop 된 다음에 결과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살펴볼까요? list list L .pop 괄호 열고 닫고 그거를 리턴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프린트 리스트 밑줄 L 하면은 하나가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파핑돼서 나왔기 때문에 A가 4까지만 이제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좀 슬라이싱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목록의 요소를 한 번에 하나씩만 액세스하는 것은 좀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덩어리 져서 어느 영역을 잡아서 일부 목록을 액세스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제공하는 문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슬라이싱이라고 그러고요. 요런 문법을 씁니다. 아까 살짝 봤던 건데 이 콜론이라는 기호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리스트를 한번 만드는데 리스트를 만드는 또 쉬운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r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ange는 0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 하면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여기서 리턴해 주고요.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그 리스트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결과를 numbers numbers라고 한번 넣어 볼까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면 우리가 알겠죠. print numbers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 10개 즉 0부터 시작해서 10개의 숫자를 주는 이 range 함수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 기법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프린트를 하는데 numbers에서 2번째 인덱스부터 4번째 인덱스 이전까지 얘는 inclusive고요. 첫 번째 숫자는 얘는 exclusive 포함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 1, 2, 3, 4니까 0, 1,
2가 여기거든요. 요 숫자 자체가 인덱스예요, 사실은. 2번부터 4번 전이니까 2하고 3이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2, 3이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프린트 넘버즈에 그 2부터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몽땅 다예요. 2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어떻게 되나요? 2, 3, 4, 5, 6, 7, 8, 9 몽땅 다 주는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거꾸로 콜론 다음에 2 하면은 2 이전까지니까 요거는 3 하는 게 좋겠네요. 2까지 얻어내려면 그러면은 012라는 값이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콜론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쓴 것과 똑같습니다. 전부 다 달라는 거기 때문에 0, 1, 2, 3, 4, 5, 6, 7, 8 죄송합니다. 0, 1, 2, 3, 4, 5, 6, 7, 8 전체를 돌려받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있었죠. 넘버지에서 또 인덱스의 마이너스 값을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1은 바로 그 요 친구이기 때문에 요 친구 바로 직전까지 한번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 애가 포함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8까지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바꿔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넘버지에 1, 2, 3, 4, 5, 6, 7, 8, 9에서 예를 들어서 2, 3, 4, 2, 3이라는 값을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해서 4 하면 2하고 3이었죠. 그 친구의 값을 바꿔줘라. 그럼 바꿔줘야 될 값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그 2하고 3이니까 바꾼 걸 표시하기 위해서 2와 3, 3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그걸 프린트 해 볼게요. 프린트 NUM numbers. 자, 2와 3이 2와 3, 3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렇게 항목, 그 리스트 목록을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그 목록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동일한 값들을 그 유사한 값들을 동일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쓰는 게 사실은 그 루프, 그러니까 반복문인데 for 문장이라는 것이 사용됩니다.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서 for 문장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그 파이썬에서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nimals라는 그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뭐 문자열을 넣어도 되니까요. cat, dog, 그리고 monkey 뭐 3개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렇게 넣어놓고 이것을 하나씩 프린트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for 문장을 쓰는데 ani 여기서의 애니멀이라는 이거는 새로운 그 추가적인 새로운 변수고요. in animals 하고 콜론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print animal 이렇게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animals라는 그 목록을 가져와서 리스트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애니멀에 대해서 하나씩 얘는 그러니까 한 개씩 꺼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cat, dog, monkey가 하나씩 출력이 되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lion을 하나 넣어 볼게요. 하나 더 추가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가 더 추가된 것이 이렇게 실행이 옮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루프를 써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예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숫자를 그 주고서 그걸 제곱을 하는 예를 들어서 nums라는 변수 하나 만들게요. 이거를 또 좀 길게 만들려면 list range 10 하면은 0, 1, 2, 3, 4, 5, 6, 7, 8, 9까지 나오는 거 알죠? 그죠? 그리고 나서 square, square라는 그 squares라고 할까요? 라는 변수에다가는 일단 내용을 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건 리스트라는 걸 의미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열고 닫기만 하면 얘는 리스트인데 그냥 값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채워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for loop를 써서 x in nums nums 콜론 쳐주고요.
그 다음에 square, squares라는 그 리스트에 그 append, append 메소드를 써서 append죠. 거기다가 들어오는 그 x의 제곱값을 넣어줘라. 그런 다음에 그 결과값을 다시 인덴테이션을 풀어야 됩니다. 그 루프 바깥으로 나가서 print square squares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부터 시작해서 그 9까지 그 제곱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 루프를 활용하면 그 단순한 작업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그 문법 중에 이런 for loop뿐만 아니라 그 저희 list comprehension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조금 그 흔히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단순화시키는데 좋기 때문에 한 가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소개만 해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그 구한 squares를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squares, squares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채울 거냐면 그 대괄호를 열고요. 거기다가 x 제곱으로 해라. 그런데 for 어디에 대한 거냐면은 x in nums라는 목록에 있는 x에 대해서 x를 제곱을 해서 여기다 채워 넣어라.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그 squares, squares에다가 제대로 잘 작동되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이런 것도 이런 그 소위 그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문법인데 이런 리스트 컴프리헨션 문법을 쓰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조건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이 squares 너무 기니까 sqeven even 넘버에 대해서만 한번 해볼까요? even 넘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즉 또 대괄호 하는 건 똑같은데요. 그 x 제곱을 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for x in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그 대신 뒤에 if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x %2가 더블 이퀄은 같다는 뜻이고요. 0, 즉 2로 나누어지면 그때만 하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해보면은 sq 밑줄 even 0, 4, 16, 36, 64. 그러니까 그 짝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쉬운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컨테이너 타입인 딕셔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딕셔너리는 말 자체가 사전이죠. 그러니까 사전 형식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전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나요? 단어가 있고 단어 뜻이 있죠. 그래서 그 키와 두 개의 값이 그 쌍으로 저장되는 거를 소위 딕셔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 오브젝트 선언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똑같습니다. 이 문법대로 하면 어떻게 딕셔너리를 선언하는지 볼게요. D라는 변수에 딕셔너리를 만들고 싶어요. 딕셔너리 만들 때 기호는 그 중괄호 curly brace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채워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 cat이라는 그러한 키에다가는 콜론 cut 귀엽다라는 단어를 써주고요. 두 번째 엘리멘트를 넣어주려면은 콤마 한 다음에 dog는 뭐 털이 많다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그 딕셔너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출력하고 싶으려면은 특정한 키 값을 주면 돼요. 물론 그 D를 그냥 출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가 다 출력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씩 출력하고 싶으면 그 대괄호를 열고 그 키 값을 주면은 cat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큐시 들어있다. 만약에 독에 들어있는 건 뭐냐? 당연히 40가 들어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추가하고 싶으면은 어차피 이거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키의 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D에
fish라는 그 키에다가 값을 넣어주는데 값은 젖었다, wet라고 한번 넣어줘 볼까요?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cute dog 다음에 fish의 값은 wet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새로운 걸 넣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넣고 지울 수도 있어요. 뒤에 fish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그 키 이름만 주면 그 내용이 지워지고요. 지워졌는지 확인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프린트해 보면 알겠죠? fish를 지워달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fish는 사라지고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리고 딕셔너리를 지우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딕셔너리에서 그 키를 이제에 대해서 반복해서 하는 건 for loop를 쓰면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앞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d라는 변수에다가 이번엔 d 말고 leg라는 변수를 쓸까요? leg라는 변수에다가 딕셔너리 만들 때는 이 중괄호를 치고요. 사람은 다리가 2개죠, 그죠? 그리고 cat은 다리가 4개겠네요. 그리고 스파이더 그 거미죠? 거미는 다리가 몇 개 있나요? 6개인가요? 8개인가요? 8개죠, 참. 8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leg라는 그런 그 딕셔너리를 만들고 그 leg 딕셔너리의 값을 활용해서 출력을 하고 싶은데 for loop를 쓰면 됩니다. 인덱스처럼 for 예를 들어서 ani animal in D 하면은 D라는 D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L이지. leg라는 딕셔너리에서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animal이라는 그 키를 끄집어냅니다. 사실. 그래서 leg number 밑줄 leg number는 그러니까 leg array에서 animal 키에 있는 것이고 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문법이 또 허용되는데 포매티드 문법 중에 포매티드 프린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s 하면은 이거는 그 문자열을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has %d 이건 숫자를 대입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내용은 여기에 %사인 다음에 그 소위 튜플 기호를 써서 괄호 열고 여기다가는 첫 번째 거는 animal이라는 그 값을 넣어주고 두 번째는 leg 넘버를 넣어서 출력해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예상대로 잘 출력됐네요. 사람은 다리 2개, 그리고 cat은 다리 4개, 스파이더는 다리가 8개라고 하나씩 끄집어내서 출력하는 이런 식의 그러한 그 소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or하고 in을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때때로 지금 이거는 일일이 여기 가서 그 키를 받아서 키에 해당하는 값을 읽어낸 거잖아요. 키와 값을 따로따로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그 예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for animal, leg number in leg items.items.items 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키와 value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2개의 변수로 받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직접 이걸 쓰면 되겠죠. print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문법을 다시 또 가져와 볼까요? 우리가 F라는 그 포맷이 있었죠. F 포맷은 어떻게 프린트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문자열 쓰고 A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하고 싶은 거는 그 중괄호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nimal animal has 중괄호 leg number 그게 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출력. 그러면은 legs라는 말이 빠졌군요. legs. 그죠? 자, 사람은 다리 2,
고양이는 다리 넷, 그 거미는 다리 여덟 이렇게 잘 우리가 정의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comprehension이 딕셔너리에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 리스트 comprehension과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그 기호만 그 중괄호로 바뀌는 것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스트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넘버즈에다가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을 습관 들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range 5, 0, 1, 2, 3, 4까지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even number to square. 예를 들어서 even number to square라는 것을 만들 건데, 이것을 그 숫자와 그것을 값을 하나씩 그러니까 키와 밸류로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서 넣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를 해야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들려는 게 지금 딕셔너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딕셔너리의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x 콜론 x 제곱 하면은 x가 무엇이든지 간에 x와 키가 되는 거고요. 요게 밸류가 돼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x는 어떻게 만들 거냐? for in numb numbers에, 그죠? if 문장을 써서 그 x가 %기호 2로 했을 때 0이 되면, 그죠? 왜냐하면은 짝수일 경우에만 그걸 만들어 주라는 얘기고, 그 결과 당연히 들어가겠네요. 저 프린트 그 even number to square를 프린트 해주면 뭐가 됐나요? for x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for x in, 왜냐면 거기서 x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0에 0, 2에 4, 4에 16 모든 게 아니라 이렇게 짝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적용한 예를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uple 이라는 그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소위 타입입니다. tuple은 그냥 일반 그 소괄호, 그 일반 괄호죠. 괄호로 표시하고요. 그 안에 숫자들은 당연히 콤마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값이 절대 바꿔지지를 못합니다. 이미 만들어지고 나면은 절대 그러니까 바꿔서는 안 되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숫자들을 넣어놓기 위해서는 이런 튜플을 쓰는데요. 그 나머지는 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대신 값만 불변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튜플이 그 딕셔너리의 키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리스트의 요소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소위 그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어떤 값을 넣어놓고 그거를 연산에 활용한다기보다는 주로 그 소위 배열의 크기 또는 그 모양을 정의할 때 요 투플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플 모양이 나오면은 그거는 어떤 값의 그런 정의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선언된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건데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투플을 우리가 그 키에다가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딕셔너리를 만들게요.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건데, 딕셔너리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키를 우리가 그 투플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소괄호를 써서 여기에 x라는 값과 x 플러스 1이라는 그 두 개의 값을 넣어서 활용하겠다 하고, 그리고 또 x, 이것도 앞에서 했던 컴프리헨션 그 포맷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for x in range, 우리가 10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뭐냐면 10까지 숫자 0부터 19까지 되겠죠? 10개니까 0부터 카운트해서 그것을 하나씩 넣어다가 여기에 x라는 그 값 0일 때, 그리고 0 플러스 1은 1이죠. 거기에 키 값은 그 0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걸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D. 자, 잘 들어갔네요. 즉 키가 이렇게 되고요. 그죠? 키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값이 value고,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10개의 키와 밸류의 그 세트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플 하나를 또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특정한 그 키 값이 5, 6인 경우 그게 누굽니까? 얘죠. 요 키를 만든 다음에 요 키를 활용해서 프린트 t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5라는 숫자가 가져오지요. 왜냐면은 5, 6이라는 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타입이 뭔가 볼까요? 타입 t를 한번 쳐볼게요. 튜플 타입이라고 나오죠.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직접 우리가 그 써도 됩니다. 그 튜플로 이제 선언했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튜플을 줘서 1, 2, 즉 1이라는 값을 출력해 볼게요. 자, 1이라는 값이 잘 출력된 걸 알 수가 있겠죠. 튜플이 그런 식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튜플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numpy라는 그 어레이 그 라이브러리를 많이 쓸 텐데 거기서 정의되는 어레이의 크기를 나타낼 때 튜플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함수 이제 알아봅시다. 함수는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는 그 기능입니다. 우리가 그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어떠한 그 일련의 계산 과정은 함수라는 걸로 만들어 놓고 하면은 편리한데요. 그 def라는 키워드로 함수를 만듭니다. 문법은 이래요. 함수를 만들 땐 def, definition이라는 거 약자예요. 근데 함수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sign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하고 그 내용을 써주면 되는데 이 괄호에다가는 그 전달받은 그 인자, 입력 그 매개 변수를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값으로 난 전달받겠다. 그리고 그 x를 가지고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직관적으로 잘 아는 if else문 한번 써볼게요. if x가 0보다 크면 파이썬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콜론 뒤에는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된 부분은 그 콜론으로 선언된 요 명령어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함수기 때문에 들여쓰면은 그 들여쓴 부분들은 다 함수 안에서만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if도 if 문장 바로 다음에 들어와야지만 그 문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return 문장은 그 함수가 반환할 때 쓰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장을 제가 문자열을 포지티브를 예를 들어서 리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lif는 그 else 중에도 또 조건을 그 붙일 때 x가 0보다 작으면 그때는 return negative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그것도 포지티브도 아니고 네거티브도 아니다. 그럼 else 문장을 쓰면 되겠죠. 또 리턴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당연히 제로라는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함수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를 부르면 돼요. 즉 부르는 방법은 sign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넣어줄 값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놓고서 한번 다시 볼게요. 즉 우리가 for loop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또 for x in 그 우리가 앞에서는 안 썼지만 이번에는 리스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는 이 대괄호로 하고요. 그리고 -1, 0, 1 세 개의 값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리스트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대한 sin x 값이 return돼 나오겠죠. 그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자, 네거티브 값, 제로 값, 포지티브 값이 이 함수를 그 세 번 활용해서 잘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 사실은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몇 가지 더 있긴 한데요. 가장 간단하게 그 매개 변수의 그 종류를 우리가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걸 선택적 키워드 인수를 취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를 만들었어요. def 그냥 hello라고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 함수가 아규먼트를 두 개를 그 취합니다. name과 그리고 loud loud라는 변수를 취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if loud 함수라는 이게 불리한 값으로 받을 건데 불리한 값이 true면 뭐라 하래요? 프린트 formatted 프린트를 한번 또 쓸게요. 즉 hello 대문자로 HELL hello라고 한 다음에 이름을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name. 근데 이름도 대문자로 만들어주면 UPPER 어퍼케이스로 만들어줘서 프린트하라는 얘기겠죠. 아니면은 loud가 true가 아니면 false겠죠. 프린트 이번에는 소문자로 인사를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HELLO 첫 글자는 그래도 캐피탈라이즈를 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이름은 그대로 전달받은 대로 그대로 여기다가 느낌표 하나씩을 또 써주는 게 모양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헬로. 그죠? 자, 이렇게 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헬로라는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호출할 때 이름을 예를 들어서 좀 안 보이겠네요. 자, 이름을 밥이라는 사람 거를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loud를 뭐 true 아니면 false로 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false라고 한번 주고 엔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alse니까 hello Bob이라는 말이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false 대신에 tru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문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때때로 디폴트 값을 주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loud equal 예를 들어서 true 하면은 얘는 디폴트 값이 주어지면은 그 값을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엔터 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냥 그거는 원하는 hello 다음에 이번엔 다른 이름을 써볼까요? hello Tom이라고 할까요? Tom 다음에 false 주면은 false가 돼서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주면 되고 안 주면 디폴트 값이 쓰는 이런 식의 함수 조정 방법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